여러분, 지금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습관이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무려 43%,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노후에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병원비가 없어 병을 키우고 자식 눈치를 보며 용돈을 받아 쓰고 혼자 좁은 고시원에 갇혀 하루를 버티는 노인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은퇴한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거지처럼 사는 건 운명이 아닙니다. 불운도 아닙니다. 바로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잘못된 습관의 결과입니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습관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스스로 밥값을 못하고 불행하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늙어서 거지 되기 딱 좋은 7가지 습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만 지금 고치셔도 여러분의 70대, 80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보면서 나는 아직 괜찮아 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이 바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로 끝내십시오. 지금 끝내야 합니다. 오늘 끝내야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이제부터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 7가지 하나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가족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습관. 여러분, 노후를 거지로 만드는 가장 흔하고도 위험한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가족에 전적으로 기대고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키운 자식인데 설마 안 돌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부양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하는 젊은 세대들도 많아졌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65%는 부모 부양은 국가와 사회가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은 부모 부양이 선택인 시대입니다.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봤습니다. 아들 믿고 딸 믿고 집을 팔아 자식집 사주고 퇴직금 몽땅 줘버리고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한 채 자식만 바라보다가 결국 요양원 구석방에 혼자 남겨진 어르신들을요. 그분들이 병실에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땐 몰랐을까? 자식이 전부인 줄 알았지.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자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온전히 책임질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족은 사랑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가족은 나의 정서적 버팀목이지 경제적 안전망이 아닙니다. 80대에 내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한탄하며 자식들 집을 전전하고 눈치를 보는 삶이 당신이 꿈꾸던 노후입니까? 가족은 고마운 존재지만 가족을 지나치게 믿고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어느 82세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큰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둘째 딸 결혼 자금으로 쓰고 나니 정작 본인은 병원비조차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지 내 노후를 자식에게 맡긴 게 잘못이야.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노후를 설계하고, 내가 내 건강과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을 지나치게 믿고 방심하는 순간 노후의 주도권은 사라집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망가집니다. 결국 가족을 잃고 돈을 잃고 자존심까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짐하십시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족을 미워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생각이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습관, 재테크를 게을리하는 습관. 여러분, 노후가 거지처럼 끝나는 두 번째 습관, 바로 재테크를 게을리하는 습관입니다. 나는 돈 욕심이 없어. 있는 걸로 만족하고 살면 되지.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야말로 노후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병원에 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돈을 꼭 쥐고 오십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르신, 왜 그 돈으로 뭐라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습니다. 몰라서 못했어. 겁이 나서 못했어. 여러분,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이자 몇 푼 받으려고 은행에 돈을 묻어두던 시대는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물가에 밀려 돈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층의 절반 이상이 자산이 있어도 현금 흐름이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불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은 불어나지 않으면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 가만히 두면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어도 10년, 20년 뒤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병원비조차 없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이라도 배우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손 놓고 있으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내가 봅니다. 재테크는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파트, 주식, 펀드, 연금, 현금 흐름 배우십시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어떻게 쓸까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불릴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쥔 돈이 10년, 20년 후에도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라면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게으른 재테크가 당신의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늙어서 거지 되지 않으려면 재테크를 게을리하는 습관부터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돈이 당신을 지켜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돈에게 끌려가지 말고 돈을 부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습관, 건강을 방치하는 습관. 여러분, 노후를 거지처럼 만드는 습관 중 가장 어리석고도 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을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이제 곧 70세, 80세가 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아. 나야 뭐.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아까워. 이런 생각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본 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젊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팔고 늙어서는 돈을 잃어가며 건강을 사려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아플 줄 몰랐지. 통계에 따르면 노인들이 쓰는 돈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입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은 병원에 다 가져다 바치고 끝납니다. 어느 85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만 멀쩡했어도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았을 텐데. 그분은 평생 아끼고 모아 수억 원의 재산이 있었지만
고혈압과 당뇨를 방치해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돈이 있어도 병원 침대에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삶이 여러분이 바라는 노후입니까? 여러분, 건강은 단순한 체력이 아닙니다. 건강은 자존심입니다. 건강은 자유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돈도, 가족도, 취미도 모두 무너집니다. 건강이 있어야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무너져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고 당뇨가 생기고 심장이 약해지지만 귀찮다고 돈이 아깝다고 병원을 미룹니다. 그러다 결국 큰 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건강을 방치하는 건 당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세요. 검진을 받으세요. 아픈 곳을 참고 넘기지 마세요. 좋은 음식을 드세요. 매일 조금씩 걸으세요. 근육을 지키세요. 수면을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아직 살아야 한다. 이 마음가짐으로 몸을 돌보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가족에게도 짐이 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늙어서 거지 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짐하십시오. 내 몸을 귀찮게 여기지 않겠다. 내 몸을 아끼고 돌보겠다. 건강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의 몸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미칠 듯이 건강을 지키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습관, 허세와 체면에 돈 쓰는 습관. 여러분, 노후를 거지처럼 만드는 습관 중 하나, 바로 허세와 체면에 돈을 쓰는 습관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아직도 체면을 차리느라 등골이 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들 혼사인데 체면이 있지. 친구들 모임인데 내 체면이 있지. 남들한테 욕먹긴 싫어서. 여러분, 체면이 밥을 먹여줍니까? 체면이 병원비를 대신 내줍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통장 잔고가 마르고 내 지갑이 비어가는 건 결국 내 몫입니다. 제가 아는 78세 어르신은 평생 체면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는 체면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좋은 예단을 했고 딸 시집갈 때는 체면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아 혼수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는 그래도 아직 여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 자식들한테까지 빌려서 술값을 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지금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혼자 쓸쓸히 지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버린 건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 여러분, 체면은 남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 순간 남들은 잠깐 부러워할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이 눈치 볼까봐, 이웃들이 수군댈까봐 이런 생각으로 쓰는 돈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노후에는 체면보다 실속이 중요합니다.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끄러운 건 체면이 아니라 아무 준비 없이 남에게 손 내미는 겁니다. 돈을 쓰실 때는 꼭 생각하십시오. 이 돈을 쓰면 나는 행복해질까? 아니면 남을 위해 쓰는 걸까? 노후를 준비할 때는 체면을 버릴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늙어서 거지 되지 않으려면 허세와 체면에 돈 쓰는 습관부터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그게 진짜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배움을 멈추는 습관. 여러분, 노후를 거지처럼 만드는 습관 중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배움을 멈추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뭘 배워. 이 나이에 공부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여러분, 이 생각이야말로 노후를 망치는 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뀝니다. 돈의 흐름도, 사람의 관계도, 심지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10년 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50대, 60대에 배운 지식만 붙잡고 있다면 그건 이미 낡아버린 무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걸 배우기를 두려워합니다. 스마트폰도 못 만지고 은행 창구에서 통장 정리도 못하고 주식이나 펀드 얘기만 나오면 그건 사기야 하고 고개를 젓습니다. 결국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져 버립니다. 제가 병원에 계시던 한 82세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기계는 몰라. 난 옛날식이야. 그래서 가족들이 집안에 설치한 원격 진료 앱도 못 쓰셨고 본인 계좌에 보이스피싱이 들어왔을 때도 몰라서 다 털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한탄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배워둘 걸 그때 배워둘 걸. 여러분, 배우는 건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90세에 컴퓨터를 배우고 동영상 편집을 해서 손주들에게 영상을 보내주며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냐? 배움은 나이를 되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배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세상과 단절된 사람은 더 빨리 늙고 더 빨리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계속 세상과 소통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켜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하나 배우십시오. 스마트폰 하나라도 배우고, 은행 앱 하나라도 배우고, 건강운동법 하나라도 배우고, 재테크 공부 하나라도 배우십시오. 배우는 사람은 끝까지 주인으로 살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끌려다니며 삽니다. 배움을 멈추면 노후는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존심만 남기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늙어서 거지 되지 않으려면 배움을 멈추는 습관부터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오늘 배우는 한 걸음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연결된 사람은 끝까지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 인간관계에 돈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 여러분, 노후를 거지처럼 만드는 6번째 습관. 바로 인간관계에 돈을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모임에 빠지면 안 되지. 내가 술값이라도 내야지 체면이 서지. 이 나이에 사람 잃으면 안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억지로 사람을 붙잡고 억지로 모임을 다니고 억지로 지갑을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합니까? 60대 이후에도 여전히 모임에서 호구가 되어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노후 자금도 없는 분들이 술값에, 회비에, 선물값에 매달 몇십만 원씩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소외될까봐.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75세 어르신은 퇴직 후 10년 동안 매주 입원식 모임에 나가 늘 술값을 냈습니다. 집안 살림이 빠듯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쪼잔하다고 할까봐 카드로 빚까지 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빚이 감당이 안 돼 모임을 끊고 집에만 있게 됐고 그때 깨달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더라. 여러분, 인간관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걸 만큼 값비싼 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당신이 돈을 쓰지 않아도 곁에 있어줍니다. 당신이 회비를 내지 않아도 밥 한 끼 웃으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연입니다. 무리한 회비, 무리한 술값, 내 마음에도 없는 선물. 이런 걸로 억지로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결국 당신의 돈만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만 지칩니다. 노후에는 오히려 사람을 거르고 좋은 인연만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쓰지 않고도 곁에 남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 웃어주는 사람만 남기십시오. 인간관계 때문에 남 좋은 일만 하고 정작 내 통장은 비어있고 내 삶은 힘들어지고 이런 삶이 노년의 행복일 리 없습니다. 늙어서 거지 되지 않으려면
인간관계에 돈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부터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좋은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남는 겁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빚지는 노후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면서 웃을 수 있는 노후를 선택하십시오. 그게 진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일곱 번째, 돈에 대한 죄책감으로 못 쓰는 습관. 여러분, 노후를 거지처럼 만드는 마지막 습관. 바로 돈에 대한 죄책감으로 쓰지 못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쓴다고 뭐가 달라져? 혹시나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 돈 아껴야지, 아껴야지. 그러면서 평생을 아끼고 또 아낍니다. 여러분, 돈이란 건 모아두기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쓰지 않으면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돈을 제대로 써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위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제가 만난 83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퇴직 후 20년 동안 손주에게도 자신에게도 돈을 쓰지 않고 오직 통장에 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요양병원에 누운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끼다 아끼다 결국 이 꼴이네. 그분이 남긴 돈은 결국 남에게 넘어가고 본인은 평생 한 번도 마음껏 여행 한 번 못 다녀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돈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벌어놓은 돈은 여러분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데에 쓰십시오. 남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먼저 자신을 위해 쓰세요. 자신이 행복해야 자식도, 가족도, 주위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노후에는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을 쓰지 않으면 몸은 병들고 마음은 좁아지고 남은 건 외로움뿐입니다. 돈을 쓰는 게 낭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게 죄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모를 노후를 위해라며 끝없이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그 노후가 왔을 때도 여전히 못 씁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비로 다 날리고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늙어서 거지 되지 않으려면 돈을 못 쓰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내가 벌어둔 돈으로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히 기쁘게 쓰십시오. 그리고 남은 건 마음으로 남기면 됩니다.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모으는 것만큼 잘 쓰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노후에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늙어서 거지 되기 딱 좋은 7가지 습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습관. 둘째, 재테크를 게을리하는 습관. 셋째, 건강을 방치하는 습관. 넷째, 허세와 체면에 돈 쓰는 습관. 다섯째, 배움을 멈추는 습관. 여섯째, 인간관계에 돈 쓰며 끌려다니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 7째, 돈을 쓰지 못하는 습관. 이 7가지는 어쩌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쌓여서 결국 노후를 무너뜨리는 습관들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남 눈치 보며 남한테 빌부터 살게 됩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속 깊이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후가 불행한 건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누구보다 행복하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꼭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구보다 단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